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뷔페 식당과 노래 연습장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대규모 행사도 조건부로 가능해지는데요.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을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뷔페 식당과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0곳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5곳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도 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 교회는 좌석수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식사나 모임도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2단계 수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좀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또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반드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곳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하나는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됩니다. 또 서울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완화됐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온 첫날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69명, 해외 유입은 29명인데 국내 발생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대전 13명 등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생긴 뒤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선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명이 추가됐고 동두천시 친구 모임도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면서 휴관 중이었던 전국 사회복지시설 9만 5천여 곳의 운영은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 점검을 마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신속하게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탐방객이 급증하는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이 통제됩니다. 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해 탐방객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자체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통제는 해제됩니다.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도심 집회 금지는 계속됩니다. 또 서울 전역에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시행해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 수칙 이행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조정됐지만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
또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밀집한 공간, 즉 산밀 환경이라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기온과 습도가 낮아져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되는데요. 이 학교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져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너무 크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과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 오후반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선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처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지만 3분의 2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밀집도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 8월 19일 이후 중단됐던 군 장병 휴가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대 관리 지침을 일부 조정해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를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가를 원하는 장병의 거주지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일 경우는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출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이나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 하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식사를 한 일가족 7명이 지난 주말 잇따라 확진됐는데요. 가족 중 2살 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1살에서 2살인 원아 3명과 원장과 교사, 조리사 등 성인 4명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앞서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한 뒤 한꺼번에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곳입니다. 전체 원생과 직원 18명 중 나머지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자가격리됐고 해당 어린이집은 오는 21일까지 휴원합니다. 그 집에 있는 어제 확진된 아기들은 대부분들이 24개월 미만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수업 중에 보육 중에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앞서 확진된 일가족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파견 교사, 공기업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 중이었지만 유치원은 등원 중이어서 원아 99명과 교직원 14명 등 11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인 2살 아이와 엄마가 병원에서 접촉한 다른 30대 남성도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가족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어린이집 집단 감염 사례처럼 가족 내 감염이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시작된 일가족 집단 감염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대전은 집단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방역 조치를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앞서 한글날 연휴에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3명과 같은 시간, 같은 주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40대 2명과 20대 1명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추가 확진된 3명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중 1명은 30대 3명 일행과 4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감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추가 감염은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확진자와 접촉한 강릉시 성덕동 30대 확진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일 친구 2명과 식당과 주점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2명이 추가 감염됐고 가족 1명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이 속출하자 강릉시는 주점 손님 등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사실은 2시간 정도 있었고 머물렀고 문을 닫으면서 밀폐된 공간이 위험할 수 있죠. 밀폐되면서 오래 머물러서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감염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확진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기 귀가했고 지역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작잖아요. 작은데도 지금 3명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타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강릉시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와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최근 8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끝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칭다오시 한 흉부외과 관련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뒤 해당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370여 명을 검사해 6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칭다오시 보건당국은 이 검사에서 무증상 감염자도 6명 추가 확인됐지만 중국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공식 환자 집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에 6억 3천만 명이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이 아주 풍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의 영역,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바로 비대면이죠. 얼굴 안 보고 수업하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뜨거운 팬들의 함성이 가득 찼던 공연장도 비대면인데요. 지난 주말에 열린 방탄소년단의 공연도 그랬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4개의 대형 무대,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 연결로 팬들도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무대를 하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네, 화상이지만 1년 만입니다. 팬들의 함성 들으니 울컥합니다. 저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이 다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월드 투어가 취소됐습니다. 그 아쉬움까지 담아냈습니다. 2시간 40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요. 지난 6월 온라인 콘서트 때보다 8배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비대면이 무색할 정도로 풍성해지고요. 규모와 내용 모두 입체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공연장이 밖으로 나온 건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국악과 클래식도 온라인에서 새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검은고, 현의 아름다운 울림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고요. 자, 우리의 소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비대면이 신의 한 수였을까요? 공연장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졌습니다. 감동이 더 깊어졌죠. 공연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로 청춘 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올해는 100여 개의 강의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인형박물관이라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작품인데요. 60대가 넘는 어르신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워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빨간 걸 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하게 하려면 물감을 더 많이 해야겠죠. 속도는 좀 느려도 그 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들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미완성이거든. 그 또 작품도 다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배워야죠. 이런 수업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가능한데요. 내가 살게 될 집, 사실 발품 파는 게 당연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영 찜찜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뜨게 됐습니다. 주방 쪽을 보게 되면 주방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손님이 없는 사무실, 그런데 중개인은 마이크까지 차고 컴퓨터 앞에서 바쁩니다. 3D 기술로 현장감을 그대로 살린 아파트 내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녹화해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알게 되고 또 가이드하는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에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견본주택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부동산 경매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서류 확인부터 입찰까지 모두 가능하다는데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바꿔 놓았습니다. 절대 안 될 거라 여겨졌던 것들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일종의 진화겠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에 또다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그간 발언이 거짓이라고 했고 추 장관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고요. 민주당이 정쟁을 그만하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자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까지 계속 정쟁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지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자, 그만하세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오늘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추 장관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가 호의적으로 움직이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날짜가 앞이니 바꿔달라.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담당 과장은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래 사관 국감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열병식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ICBM 등의 열병식 등장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가 추 장관과 서식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 사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규모 수사 인력 증원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윤 총장은 옵티머스 수사팀의 증원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8일 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지난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법무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자 오늘 다시 지시한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당국이 철거를 명령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진 지 9일 만에 철거 명령을 받은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설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오늘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밑에구청이 문제 삼은 비문은 당초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비문이 문제라면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온라인 청원에는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서명했는데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독일 거주자입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는 밑에 구청장에게 보낸 페이스북 공개 편지에서 남편과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현지 시간 내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한 베를린 밑에구청은 일본 정부의 철거 요구가 있은 뒤인 지난 7일 갑자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 사부급의 한 경로당 주변 도로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을 비롯해 하루 평균 1,500대가 넘는 차들이 다니다 보니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주민들 요청으로 경로당 반경 100m가 뒤늦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하여튼 지나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이게 전멸등 생겨서 그나마 차량 속도도 많이 줄었고. 정선에서 유일한 노인보호구역이지만 6개월가량 지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곳으로 가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58곳. 춘천이 17곳으로 가장 많지만 강릉은 3곳, 원주도 2곳에 불과합니다. 태백과 고성 등은 노인보호구역이 아예 없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강원도 내 노인보호구역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속 같은 경우 한 개소를 설치한다 그래도 개소당 거의 6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쉽게 이렇게 계속 설치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5년 동안 도로를 건너다 숨진 노인들은 3,500명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식과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77포인트 상승한 2,403.73에 코스닥은 1.88포인트 오른 873.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대선 전국 속에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주목하며 시장은 제한된 상승폭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의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로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 개시 소식에 4% 넘게 상승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여행업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여행주와 항공주가 강세였습니다. 반면 LG화학은 3분기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기관의 의무 보유 해제 소식에 7%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내린 1,14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까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출근길에 상당히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내일 20도 안팎, 모레는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한동안 쌀쌀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영동 지역은 낮까지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10도, 광주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와 광주 19도, 대구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가 없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이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